안녕하세요. 가은쌤의 중학교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료와 정보 단원에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학습해 볼게요.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1. 자료와 정보의 개념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아날로그와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교과서에 해당 부분 참고하면서 학습하도록 해요. 학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주도의 전통 가옥에서 대문 역할을 하는 정주석과 정랑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주도 사람들은 집 앞에 큰 돌 2개와 돌 사이에 걸쳐놓은 긴 나무 기둥을 가지고 집에 사람이 있고 없음을 표현했어요. 정랑이 이렇게 모두 돌에 꽂혀 있으면 아주 멀리 외출했다는 의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한 개가 빠져 있으면 금방 돌아온다는 의미, 2개가 빠져 있으면 오늘 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모두 빠져 있으면 집에 사람이 있다는 의미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는 교통정보, 기상정보, 빅데이터, 입시 자료 등과 같이 생활 속에서 데이터나 정보라는 말을 자주 듣죠. 자료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얻은 객관적 사실이나 값을 이야기해요. 정보는 자료를 처리하여 목적에 맞도록 유용한 형태로 가공하여 만든 결과를 정보라고 해요. 자료를 처리하여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상청에서 측정한 온도, 습도, 강우량은 일기예보 작성을 위한 자료가 되고 이것을 처리하여 일기예보라는 정보가 되죠. 또 일기예보는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되거나 옷차림 정보를 생성하는 또 다른 목적의 자료 처리 과정의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자료와 정보는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불쾌지수가 75 미만이고 날씨가 쾌적할 때 치킨이 더 많이 팔린다고 가정해볼까요? 치킨집 사장님이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날 더 많은 치킨을 준비해서 늘어나는 주문에 대비한다면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정보는 그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정보는 같은 내용이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숭이를 나타내고 싶을 때 원숭이라는 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사진으로 나타내거나 원숭이 흉내를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보의 표현 형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정보의 사용 목적을 파악해서 적절한 유형으로 표현해서 더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해요. 여러 가지 정보의 표현 형태를 알아볼게요. 수치 정보는 계산이 가능한 숫자로 나타낸 정보로 가격, 무게, 길이, 점수 등이 있어요. 그림 정보는 평면 위에 선과 색채를 사용해 이미지로 나타낸 정보로 사진, 그래프, 약도, 포스터 등이 있어요. 문자 정보는 한글, 영문자, 한자, 숫자, 특수기호 등으로 나타낸 정보로 신문, 책 등 각종 문서에 주로 사용돼요. 소리 정보는 음악이나 목소리 등 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정보고요. 동영상 정보는 정지된 영상을 아주 빠른 속도로 연속적으로 보여줘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정보예요. 우리 친구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정보들을 유형별로 한번 분류해 볼까요? 생활 속 자료와 정보는 표현하는 형태에 따라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날로그는 소리, 빛, 온도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연속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날로그 값은 연속된 값 사이, 즉 눈금과 눈금 사이에 아주 미세한 차이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 값이 다르게 읽힐 수 있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디지털 값은 아날로그 값을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 비연속적인 숫자나 문자로 표현한 것이에요. 장점은 누구나 똑같은 값을 읽을 수 있게 명확히 구분되는 일정한 값으로 표현한다는 거고요. 단점은 불연속적인 값으로 표현이 되고 실제 값에 가까운 근사값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은 온도계, 헬시계, 필름 카메라는 아날로그 정보를 나타내고요. 이 정보들을 디지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는 온도계, 그리고 디지털 시계,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죠.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디지털 정보의 다양한 특성 때문인데요.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 형태로 바뀐 정보가 변형될 우려가 적고 원본과 복사물의 차이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정보의 복제나 삭제, 편집도 더 쉬워요. 또한 정보의 효율적인 저장이 가능하고 정보기기 간 정보 전달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책들은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북을 많이 보죠. 책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반면에 디지털화된 책은 많은 정보를 손쉽게 보관하고 어디서든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 친구들, 다음 그림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또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컴퓨터는 전기가 흐르지 않거나 전기가 흐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신호만을 인식하는 디지털 장치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생활 속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진수로 변환하여 디지털 정보를 생성해요.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하는데요. 비트는 0 또는 1로 나타낸 한 자리 이진수예요. 1비트는 0과 1, 2비트는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나타낼 수 있고요. 3비트는 총 8가지 정보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비트를 8개 단위로 묶어서 바이트로 처리를 해요. 1바이트는 비트가 8개이기 때문에 2의 8승, 즉 256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단위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펩타바이트 등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문서 파일은 킬로바이트, 사진 파일은 메가바이트, 동영상은 기가바이트 정도가 사용이 되죠. 컴퓨터에서의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봤고요.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승환이가 이번 여름방학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 올레길을 걷기로 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름이니까 여름 날씨, 또 올레길 지도, 만약에 내가 민박에 묵고 싶다면 민박 가격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민박 안 가고 나는 호텔에서 묵겠다 하면 민박 가격이 필요 없고 유명한 호텔이 어딘지 이런 정보가 필요할 테고, 만약에 올레길을 걷다가 아프게 되면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의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료와 정보는 눈에 보이는 실체라기보다는 사람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 배경 지식, 이용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해요. 오늘은 자료와 정보, 정보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 학습했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또 디지털 정보의 특성에 대해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의 디지털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 유의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